네, 안녕하세요. 학교에 계신 이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 강의로서 국교론입니다. 국교론 강의의 이제 첫 번째 강좌로서 우리가 작문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교론은 이제 잘 알다시피 작문, 독서, 화법, 화독작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첫 시간에서 작문을 이제 먼저 합니다. 원래는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는 독서를 먼저 해가지고 우리가 문학하고 연결을 좀 줬는데 국교론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작문 이론입니다. 그랬잖아요. 작문 교육 이론이 이제 기본이 돼야만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작문이든 독서든 화법이든,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작문 교육 이론이나 독서 교육이나 국교론 교육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형식주의에서 장르 중심의 이론까지. 그렇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우리가 전부 다 교육과정 해설과 성취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작문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하고 교수 방법 평가를 먼저 보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강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여러분 교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책을 아마 여러분 이제 새로 원래 전부 다 2022학년도 플렉서 시리즈로 전부 다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최고의 베스트라 되고자 이렇게 해서 플렉서 시리즈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내용이 기존에 쓰던 사람은 이 책을 써도 되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 이제 개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의를 하거나 하면서 보조 자료를 줬던 것을 책에다가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오늘 하는 이 작문 교육 이론의 이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교재를 쓰시는 분들은 바로 그 보조 자료를 우리가 선생님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주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교론 교재가 3권으로 단권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왜 이렇게 이제 한 권으로 묶지 않고 3권으로 단권화했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국교론에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이 3개를 동시에 다 묶고 놨어요. 여러분 이제 목차를 잠깐 한번 볼까요? 목차를 잠깐 보면은 그렇잖아요. 목차 안에서 이제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작문 입론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국교론이나 여러분 문학교육론이나 국어교육이다 이러면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5과목이 있죠. 바로 화독작이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이 있고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교육과정 해설이 여기에 먼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출 목록이 우리가 수험생이기 때문에 나온 것을 알아야 나올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출 목록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평가 내용 요소가 여기 평가 내용 요소가 바로 이제 출제 항목입니다. 출제 항목.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아마 현직에 계시기는 기간자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 문제를 낼 때 이원 목적 분류표다 이런 걸 들어봤죠. 그렇잖아요. 그 이원 목적 분류표가 바로 출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과 내용학과 교과 교육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과 내용학이 이제 우리가 보통 65%가 나오고 교과 교육학이 35%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출제 항목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그걸 붙여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고려는 바로 교육과정 해설과 그다음 성취 기준입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이 여기다 바로 이제 그걸 한 권으로 묶은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작문이라는 교육과정 파트별로 교육과정 해설과 성취 기준을 별도로 이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트에다가 그 다음 여러분 심화개론 이론을 붙여놨어요. 심화개론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심화개론서를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습니까? 영락에서 나온 작문교육론이라든지 사회평론에서 나온 작문교육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구성주의 교재를 이제 교육을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박영목 교수라든지 노명환 교수입니다. 그 1세대가. 선생님이 그분들하고 이제 처음부터 수능에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 교육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국교론이라는 국어교육론이라는 과목이 도입된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교육론 쪽에 담당하는 거 전부 다 그분들의 이제 제자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전공은 우리 그 당시에는 뭐 국어교육이라는 전공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들하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하고 교재를 만들고 지도서를 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뭐 하는 거 산체험을 가지고 있고 방향을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한 파트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교육과정 해설,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해설에 맞는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그 성취 기준에 따른 바로 심화 개론서 정리, 내용 정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락에 나온 장문교육론화, 그 다음에 사회평론에 나왔는 장문교육론이 주 교재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3, 4월 달에 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돼 있고, 그 다음 여러분 뭐냐, 이제 이 선생님의 국교로는 기출 문제를 따로 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책에 기출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단원별로 기출을 같이 돼 있죠. 그래서 이 한 권 안에는 바로 뭐가 돼 있다? 교육과정 해설, 성취 기준, 그 다음 심화 개론서 정리, 기출, 여기 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 말 그대로 바로 뭐예요? 한 권으로 끝내는 바로 우리가 공략집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한정집입니다. 그렇잖아.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누리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한정집 이제 국교론의 장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공략법 요거는 이제 문학경론 할 때도 이제 했습니다만 이 공략법 책에는 보면은 우리가 한장 구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한장 구조화. 그래서 이 한장 구조화라는 게 장문에 대한 게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바로 뭐냐면 교육과정 해설서는 없지만 성취 기준을 전체다가 바로 2009, 2012, 2015 이 성취 기준을 전부 다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학년별로 돼 있는 것을, 연도별과 학년별로 돼 있는 것을 요걸 아까처럼 뭐 소단원별로 재구성한 것도 여기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책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권을 같이 이제 우리가 병행해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공략집은 모든 과목, 선생님이 하는 모든 과목에 다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한 장 구조화로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공략집도 여기 쓰여 있고, 그러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여기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단원에 하는 거에 나와 있는 목차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단원별로 분석을 해놨으니까 필요한 내용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일종의 바로 안내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일종의 여행 가이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임용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가이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에 요거는 꼭 가지고 다니세요. 이 두 권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오늘 1강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거야. 자료를 확인을 좀 합시다. 그렇죠? 첫 번째 자료가 여러분 나와 있는 게 OT 자료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제시되어 있는 OT 자료가 여기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짜리가 되어 있는 게 뭐냐, 보조 자료로 이제 되어 있는 게 한 장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기출이 되겠습니다. 기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학년도 장문 문제가 이제 장문이 이제 국거론에서는 3문제씩 나옵니다. 항상 매년에 보면은. 그러니까 화법은 2문제 나왔다가 독서도 2문제 나왔다가 3문제 나왔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장문은 꼬박꼬박 3문항이 나와요. 그 장문이 출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문을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됩니다. 그걸 이제 뭐로 기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성취 기준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해설 단원에 맞게끔 조금 분석을 했던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분석을 했던 게 요게 이제 우리가 기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선생님이 이제 여기는 기출 자료가 여기 있나? 분석 자료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어때요? 바로 분석한 자료가 됩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볼 거.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로 이제 강의하는 게 주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용 강의가 뭐냐면은, 어떻습니까? 장문 교육 이론과 교수 방법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어떻습니까?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요점 정리가 돼요. 평가에 대한 이제 장문 구조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문의 한 장 구조, 즉 강의 내용을 하고 나면 한 장으로 구조한 내용으로 여기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1강으로 돼 있죠. 장문으로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원래부터 선생님이 이제 예전부터 하고 있는 건데, 바로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정리할 수 있도록 장문 노트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장문 노트가 그렇잖아요. 프린트가. 그래서 학습한 지금 이제 본문을 하면서
하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필기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필기노트. 그러니까 이 필기노트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교육과정 기준과 성취 기준, 그 다음에 심화개론서, 즉 1, 2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5, 6월 달에 기출을 같이 이렇게 이제 병행해 나가니까 요걸 전부 다 적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시간에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가니까 자료를 이제 여러 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인강생들 혹시나 여러분 뭐 자료를 놓칠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 보조 자료라든지 기본 자료는 선생님 카페에 여러분 올려놓겠습니다. 카페 주소가 여기 항상 제일 앞에 붙어 있죠, 프린터에. 그래 보면은 거기에다가 보조 자료, 여러분 거기 보면은 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교론 학습 자료 코너가 있습니다. 그 학습 자료 코너에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이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작문 교육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해 나갈 건지 바로 잠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작문 교육을.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OT 이제 강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이제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OT 강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 OT 강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될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여러분 첫 시간에 OT인데 바로 어떻습니까? 국어교육론의 강의 내용이 뭐고, 특징이 뭐고,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한 안내가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프린터 같이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강좌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전부 무슨 강의냐 하면은 바로 교육과정 해설과 성취 기준에 대한 주된 이제 강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1, 2, 3주 차에는 작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문. 그랬잖아. 1주에서는 바로 오늘이죠. OT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강의를 하느냐 하면은 작문 교육 이론과, 그렇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교재 제일 뒤쪽에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주차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어떻습니까? 작문 교육 과정과 성취 기준.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문에는 여러분 어떻게 내용 체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잠깐 여러분은 보세요. 공략법 책 중에서 여러분 작문 한 장 구조화를 한번 봅시다. 공략법 책 중에서 작문 구조화를 한번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작문 구조화를 이제 한번 한 장을 봅시다. 자, 여러분 44쪽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44쪽을. 공략법에 작문 구조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제 이제 들은 사람은 쉽게 알 수 있죠. 문학 교육론 할 때도. 자, 우리가 국어 교육론이라는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랬어요. 전체적으로 항상 5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뭐다? 첫째 뭐예요? 성격. 그러니까 작문의 성격, 그 다음에 작문의 목표, 그 다음에 작문의 바로 내용 체계, 그 다음에 작문의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 작문 평가 방법. 이것이 바로 작문 교과서. 즉 쉽게 말하면 작문이라고 말하면 심화 교과서입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2학년. 그걸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작문이 아니고 쓰기입니다. 쓰기. 알겠죠? 쓰기. 그러니까 국공기 과정은 쓰기로 되어 있고 심화 교과서에서는 작문이라고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심화 과정 책을 기본으로 합니다. 알겠어요? 심화 과정 책은 우리가 국어 교육론의 과정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로 되어 있냐면은 바로 아까 말했던 작문의 바로 뭐다? 성격, 작문의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작문 내용 체계, 작문 교수학습 방법, 작문의 바로 뭐다? 그랬잖아요. 이제 평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5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작문의 내용 체계하고 그 다음 교수학습 방법 평가가 되겠죠. 그러면 작문의 내용 체계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44쪽에 보면 있는 것처럼 뭐예요? 첫째, 지식 파트입니다. 지식. 알겠죠? 지식. 그 다음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알겠죠? 기능 파트.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다. 또 실제 파트가 있고. 그럼 큰 단원부터 보세요. 내용 체계는 지식, 그 다음 바로 뭐야? 기능,
그 다음 실제,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있는 게 이제 바로 뭐, 이제 예전에는 또 2009 과정이나 2012에는 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는 2015에서는 바로 지식, 기능, 실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이 교사학습 방법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구조되어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44쪽, 45쪽 요 내용은 전부 다 뭐예요? 장문을 책 한 권을, 즉 이 장문책 한 권을 한 장, 두 장으로 그래서 구조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요것을 여러분이 이제 자꾸 외워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꾸 한 장으로 써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쓰느냐 하면은 제일 왼쪽 항목부터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제일 왼쪽이 상위 구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외울 때도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은 장문 이러면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큰 타이틀, 장문이 제일 상위 이제 제목이죠.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하위 제목이 뭐가 됩니까? 장문 성격, 그 다음 뭐가 된다? 장문 목표, 그 다음에 내용 체계, 교사학습 방법, 그 다음 평가 이랬죠. 그 다음에 장문 내용 체계이라면 또 뭐 하는 거야? 3개 항목입니다. 뭐예요? 지식, 기능, 실제 이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식 안에 또 들어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능 안에 또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안에 들어있겠죠. 그런데 이제 장문을 어디를 잘해야 되느냐 하면 실제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실제 중심으로. 그래 유형별로 출제가 된다. 독서는 기능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랬잖아요. 장문은 실제 중심으로 출제. 그래서 장문이 왜 3문제가 꼬박꼬박 매년 나오느냐 하면은 그랬잖아요. 장문은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가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문에 그랬잖아요. 즉 장문 이론하고 그 다음 평가가 꼬박꼬박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화법이나 문학은 평가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합법인. 그러니까 평가가 나오거나 이럴 때는 이제 독서하거나 여기서 조금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수법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은 교수법이 그렇게 많이 빈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왔다가 해거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장문은 거의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장문은 문제 해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편의 글을 완성한 걸 가지고 지도하기 때문에 바로 실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교육과정 해설을 하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 보면은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장문의 만에 교육과정과 해설 요걸 이제 보는데 아까 말했죠. 장문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의 요 안에서는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뭐가 들어있다? 바로 말하는 게 지식과 기능과 실제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바로 2, 3주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장문을 바로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장문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다 하면은 자, 1차 시험에서 여러분 답안지 쓰는 게 있죠. 그죠? 그걸 바로 장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그걸 한 문단 쓰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차 시험에서 서답형 문제가 문단 쓰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단 쓰기. 그러니까 한 문단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내용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계획한다는 것은 문제를 읽고 조건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맞는 뭐를 떠올려야 됩니까?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배경 지식을. 그게 바로 내용 생성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야? 답안의 조건의 문장 구조에 맞게끔 써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조직하기가 표현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을 친다는 것은 바로 작문을 하는 겁니다. 미션을, 즉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국교로는 바로 뭐야? 작문, 독서, 화법이 과목의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한 개만 하면은 나머지는 원리. 그래서 여러분이 임용이 쉬운 게 뭐냐면은 한 개만 하면은 나머지 똑같아요. 원리가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단계별로 전략을 활용해서 문제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만 완벽하게 잘하면 나머지 과목이 아주 쉽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방법도 똑같습니다. 내용 체계도 똑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의를 할 때 첫 시간에 첫 주에 여러분 굉장히 조금 천천히 원리를 잘 이해를 시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똑같은 밥
반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법 이렇게 해서 화법이 바로 뭐 하는 게 2주만 하면 돼. 앞에 여러분 장문과 독서를 했기 때문에 화법은 여러분 어때요? 화법은 앞에 지식이나 바로 뭐예요?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법은 뭐 위주로 나옵니까? 장문처럼 실제 위주로 나와요. 여기도 항상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 있는 이 공략법의 한장 구조화를 먼저 자꾸 외우세요. 알겠죠? 요걸 보고 한장 구조화를. 거기에 보면은 이제 화법도 보면은 여러분 보면 첫째 뭐 실제가 뭐야? 대화, 토의, 토론. 그랬잖아요. 뭐 그다음에 면담. 그랬잖아요. 그다음 발표, 연설. 그랬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설제적으로, 그 다음에 협상,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출제가 된다는. 그래서 요런 걸 이제 해서 전부 다 어떻습니까? 8주에 거쳐. 이 8주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과정 해설과 성취 기준입니다. 절대로 국교로는 개론서부터 먼저 보지 마세요. 알겠죠? 개론서 보지. 왜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을 보느냐면 작년에 나왔던 기출을 지금 확인을 시킬 겁니다. 원래는 기출은 분석은 여러분 바로 뭐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5, 6월 달에 합니다. 국교론 기출은 이 책에 여러분 그 기출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아까 내용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이라 그랬죠. 요것이 바로 그 단원별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을 1, 2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내용이 뭐라 그랬어? 심화 개론서 정리라 그랬죠. 그 심화 개론서 정리를 이제 3, 4월 달에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붙어 있는 내용이 단원별로 기출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5, 6월 달에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7, 8월 달에 우리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이제 어떻든 테마형 문제풀이 별도로 책을 이제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5, 6월 달에는 기출을 하면서 교과서 단원, 교과서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같이 프린트를 통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한번 사면은 언제까지? 그랬잖아요. 시험 끝날 때까지 이걸 쓰면 됩니다. 그 중간에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조금 당혹스러울 거 있으면 강의 여러분 개강을 할 때 책 보면 책이 너무 많으니까 그랬잖아요. 지금 나온 것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뭐 11종입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습 노트까지 주면 11종인데 그 다음 기출 2개가 나오면 이제 13종이 되겠죠.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할 때가.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많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까처럼 한 번 하면 1년 동안 쓰기 때문에 중간에 뭐 다른 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뭐 7, 8월 달에 가면 테마형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쌤도 이제 뭐나 프린터를 통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어떻습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 테마형 문제풀이가 사실은 모의고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주제별로 이렇게 문제를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자꾸 분실되고 안 보더라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 때 자기가 그 문제를 못 풀었으면 그걸 테마형 그 영역으로 가서 보면은 그것이 더 금방 아는데, 그래서 테마형 문제풀이를 선생님이 책으로 엮었어요. 그랬잖아요. 문제가 이제 공개되는 거죠. 해설서는 이제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강의할 때만 줍니다. 그거 하면은 뭐 학생들보다 다른 강사가 많이 써서 이제 안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문제로 이제 책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좀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뭐로 돼 있다? 이렇게 해서 8주 동안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8주 동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설 주간에도 강의가 진행되면은 2월 달에 끝날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 주간에 혹시나 해서 이제 조금 강의가 안 되면은 우리가 뭐 2월 말에서 3월 첫 주에 이렇게 8주 이제 걸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교재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주로 이제 아까처럼 뭐 하는 거예요. 3주 동안은 장문을 하니까 우리가 플렉스 국교론 그랬잖아요. 장문, 독서, 화법 이것이 별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뭐 국고론 이래가지고 이제 한 권을 원래 묶어 쭉 꺾게, 예전에는 선생님도 두껍게 한 권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또 여러분 기출까지 다 실으려니까 너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전문화 시켜놨습니다. 단권화 시켜놨다. 전체 내용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걸 아마 제일 편리할 겁니다. 공부하기가. 요 단어만 딱 보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알면 됩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린터를 이제 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 강의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8주 동안 진행된다. 교재가 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만점 학습 노트는 이제 프린터로 제공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문학은 내일 이제 문학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 묶여 있는 걸 아마 무료로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문학은 이제 우리가 작품이 많기 때문에 작품 분석 노트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작문이라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학 총론은 그 항목을 어떻게 이제 선생님이 구성할지 조금 이제 애매해서 책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린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봐서 선생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엮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8강 동안 진행이 되고 교재가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분석 학습 노트는 프린터지만 어제도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뭐다? 파일처를 그러니까 하나를 좀 준비를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작문 분석 노트. 그랬죠. 학습 노트 여러 가지고 파일을 해서 여러분 뭐예요? 이래 30, 뭐 30을 하든 40을 하든 요즘 뭐 좋은 거 많대요. 그게 파일처래. 그래서 딱 해서 날짜별로 이렇게 이제 넘겨서 하나의 그만 자기 뭐예요? 학습 노트 책을 만드세요. 파일 하나 사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끼워 넣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몇 시간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앞에 제목은 적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강생들은 여러 개 이제 한 번 올려놓으면 그걸 복사해서 자기가 제목을 붙이면 되잖아요. 직강생은 프린트로 해서 뭐 계속 주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OT에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 프린트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같이 이제 보면서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면은 많은 게 1, 2월 달에는 바로 뭐가 됩니까? 됐네. 1, 2월 달에는 바로 어떻습니까? 요 뭐냐 교육과정 뭐예요? 해설과 성취 기준을 바로 어떻습니까? 요걸 한다. 요걸 이제 보면 됩니다. 1, 2월 달에는. 그러니까 1, 2월 달에 작문 독서 화법에 요걸 먼저 왜 요걸 먼저 하는지는 여러분 조금 있다가 기출 분석을 하면은 조금 여러분 기출 분석 시간에 아까 뭐예요? 5, 6월 달에 집중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왜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이 국교로는 절대적이냐? 그걸 이제 조금 체감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 뭐 한다 그래서 요걸 1, 2월 달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요것을 이제 우리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3, 4월에 진행이 됩니다. 3, 4월에 진행이 된다 이 말. 3, 4월에. 그 다음에 교과서 뷰칠과 요것을 5, 6월 달에 진행이 된다. 5, 6월 달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양의 문제풀이가 바로 언제 진행되느냐? 7, 8월에 진행이 됩니다. 7, 8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고, 여기 이제 적중 모고, 이거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알겠죠? 실전 모고 4회. 적중 모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4회 이렇게 해서 총 이제 8회로 해서 이것이 9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전개된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선생님의 국교론의 1년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것이 베이스가 됩니다. 여러분 국교론은 개론서를 절대로 먼저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개론서를. 그러니까 왜 내가 그런 말을 절대적으로 선생님이 확신을 하느냐면 나중 문제 딱 보면 압니다. 문제의 모든 키워드가 문제의 답에 지금 채점 키워드가 여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이나 문법은 여기에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국교로는 모든 키워드가 여기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에 키워드를 놓죠. 왜 내가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을 그렇게 어떻습니까? 독파를 안 했던가? 반복 집중을 안 했던가 하는 걸 아마 금방 느낄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걸 확인을 시켜줄 테니까.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요거 그렇다고 해서 요거는 안내서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절대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보완을 한다. 그런데 심화개론서도 여러분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아까 있잖아요. 발췌해서 다, 선생님 이 책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뭐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선생님이 이거 연구해서 내용을 뭐 이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뭐 학자도 아니니까 쉽게 조금 많은 거야. 표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많은 거야. 출전을 밝히고.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삼은 교재가 바로 뭐죠? 제일 먼저 원래 작문 교육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영락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옛날에 여러분 뭐예요? 빨간 껍질에 박영무 교수가 썼는 작문 교육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체계가 덜 잡혔었어요.
이론 위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임용 위주로 중고등학교에 이제 시험에 맞게끔 낸 게 영락교재였습니다. 장문교육. 그럼 거기보다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지었던, 그렇잖아요. 그런 젊은 교수분들이 지었던 이제 책이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보는 게 사회평론에서 나온 바로 뭐다. 자, 그래서 아마 선생님, 여러분들도 그 책을, 선생님도 그 책을 이제 아주 애용함. 그래서 요즘 신이론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새롭게. 그래서 사회평론에 나와 있는 장문교육. 그걸 2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옛날 거하고 3권을 집중적으로 해서 나머지 논문하고 발췌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수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절대적으로 다 수록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거는 논문이나 그 교재를 표절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뺏겨 쓰는 거죠, 내가. 그래서 책에는 가장 핵심적인 일반적인 것만 싣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면 3, 4할 때를 심하게 하면 선생님이 요점 정리를 해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그거 하기 위해서 너무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낸 거. 선생님 다 요점 써머리에서 제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단지 책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는 나중에 현직에 가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꼭 가지고 사세요. 알겠죠? 책은 하나의 자산이니까. 그렇죠, 자산.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 프린터를 줬는데 그렇잖아요. 조금 내용이 조금 앞뒤 연결이 조금, 그걸 책을 다 뺏길 수는 없으니까 앞뒤 연결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 그럴 때 그 책을 조금 백과사전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정독을 하며 독파를 하고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럼 시간이 너무 남무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거기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은 다 여기 전부 다 그 심화개론서는 요걸 기준으로 바로 하는 거예요. 확장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확장한 거는 몇 것만 보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커리큘럼대로만 따라오는데 대신 따라온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늘 그 달에 하는 걸 완벽하게 외우는데 초점을 두세요. 알겠죠? 완벽하게 외워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걸 이제 우리는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이어서 우리 강의가 실제로 1, 2월 달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된다. 아까 얘기했죠. 아까 이제 했던 위에 있는 것이 교육과정 해설하고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가 국교는 이제 그 성취 기준을 요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세 개가. 그 다음 3, 4월 달은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제 심화 개론서 정리라 그랬죠. 요 심화서 개론서 정리는 주 교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락하고 그 다음에 사회평론 장문교육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또 다른 박영목 교수의 바로 장문교육론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자료라든지 그 다음 또 여러분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은 그 단원의 성취 기준별로 여러 자료들을 많이 이제 모아놨어요. 실제적으로 교사가 가르치기 좋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종합해서 전부 다 개론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수고를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5, 6월 달에는 기출을 합니다. 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 단원별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7, 8월 달엔 테마 불고 이렇게 이제 1년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문학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새롭게 1년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 2년, 3년차, 4년차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이론 공부만 자꾸 하면은 실제로 문제 푸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통해서 바로 뭘 한다? 바로 지식을 정교하고 그렇잖아요. 필요한 지식을 더 정확하게 익히는 그런 석성을 하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이제 1월 달은 2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2월부터 우리가 기본 지식과 지금 이거는 대부분 진도표대로 문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처럼 바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봉투 이제 여러분한테 아마 개별적으로 이제 우편으로 발송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는데
이게는 이제 교과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국교론하고 여러분 문법, 문학 이렇게 과목별로 진행이 됩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니까 요걸 이제 우리 N수생이나 그다음에 또 내가 문제를 통해서 좀 정리를 빨리 해봐야 되겠다. 물론 문제는 7, 8월 달에 그 테마를 한다 그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식과 배경 지식을 얼마나 더 정교하는지 빨리빨리 문제를 통해 하고 해보면 요걸 병행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선생님 카페에 항상 들어오세요. 알겠죠? 거기 보면은 모든 자료를 그때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기출과 교과서를 한다 그랬죠. 그렇죠. 성취 목표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프린트에 보면은 그 맵 쪽입니다. 그 뒤로 가서 우리가 4쪽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왜 아까 여러분 뭐라 어때요? 우리가 작문은 전부 실제 중심으로 하라 그랬어요. 모든 작문은 성취 기준이 전부 실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중심으로.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어떤 겁니까? 바로 통일성 있는 글쓰기 이렇게 되어 있죠.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까? 내용이죠, 내용, 즉 주제입니다. 주제, 그렇죠? 주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쓸 때는 전부 다 주제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고쳐쓰기가 나왔는데 고쳐쓰기 원리 중에 하나가 또 대표적인 게 주제입니다. 주제에 맞게끔 고쳐 써야 됩니다. 그렇죠? 뭐든지 우리가 답을 쓸 때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2년차, 3년차 돼서 조금 아깝게 하는 거예요. 점수가 좀 모자란 사람은 어디에 빗나갔기 때문에 주제에 빗나간 용어를 써서 그랬습니다. 알겠죠? 주제에 빗나간.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조금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삶에 담긴 글쓰기. 요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성찰하는 글쓰기가 됩니다. 성찰하는 글쓰기. 그 다음 요거는 여러분 보면은 다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출판사만 다르지 어때요? 성취 요소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중학교 1학년 과정은 뭐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내용만 조금 다르죠. 주제가 조금 다르고. 그래서 한 권을 자꾸 선생님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를 독파를 하라. 하나를 먼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체 특성에 맞는 많은 거에 표현하기. 요게 이제 우리가 어때요? 작년에 시험 나왔던 거죠. 그죠? 작년에 여기 나왔던.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아까 문제하고 같이는. 그래서 요게 실제죠. 그러면 교과서를 하면 요 문제 풀었겠죠. 그죠? 요 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는 예문이기 때문에 예문을 이제. 자, 선생님 이제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공부를 할 때는 첫째 뭐 한다? 개념. 둘째 뭐 한다? 특징. 요 특징이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은 대부분 어떤 게 많이 나와요? 교과에는 의, 효과 요런 말이 많이 붙어 있죠. 그죠? 그리고 교육적 의의를 쓰라, 효과를 쓰라, 그 다음 장점을 쓰라 그랬잖아. 요게 바로 단점은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단점은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점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바로 많은 거야. 유형, 종류.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작문에도 실제에도 보면은 여러분 유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목적별로 이제 돼 있으니까 이제 처음 하는 사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봅니다. 그냥 들었어요. 처음 하는 사람은. 그렇죠. 책을 이제 확인할 테니까. 그럼 목적별 대부분이 전부 다 실제는 전부 목적별입니다. 목적별. 그러면 여러분 작문도 보면 목적별로 첫째 뭐예요? 정보 전달하는 글쓰기입니다. 정보 전달하는 글쓰기. 그러면 정보 전달 글 안에 어떤 글도 유형이 있습니까? 바로 제일 정보 전달 글의 실제적인 글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논설문석입니다. 그죠? 아니지. 설명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이제 보고문. 물론 학습적인 글수로 갑니다만 보고서가 아니고 보고문. 그 다음에 많은 게 기사문. 그렇죠. 기사문. 그렇죠. 요런 것들이 대부분. 그 다음에 정기문.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정보 전달하는 글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정보 전달은 상위어가 되고 실제 시험 나오는 거는 설명문 쓰기, 그렇죠? 보고문 쓰기, 기사문 쓰기, 그 다음에 바로 뭐 정기문 쓰기 이렇게 실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 쓰기는 바로 또 실제로 뭐 하는 게 어떤 글의 유형입니까? 논설문. 그 다음에 바로 뭐야? 건의문. 작년 나왔죠? 건의문.
그렇잖아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주장하는 그림은 그 다음에 광고문, 그 다음 연설문 쓰기,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됩니까? 주장하는 글쓰기가 됩니다. 주장하는 글쓰기. 그 다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사회적 상호관계, 작용, 친교적이고 사회적. 그걸 예전에는 2009년에는 사회적, 친교, 사회관계, 사회적 상호적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부 뭐라고 쓴다? 바로 하는 게 어떤 성찰의 글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같이 이제 나옵니다. 그랬잖아, 성찰의 글쓰기. 그리고 자기 표현의 글쓰기 이런 말로 쓴다 이 말이에요. 자기 표현의 글쓰기. 그러니까 2015가 되면서 많이 나온 용어가 자기 표현의 글쓰기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이제 조금 용어 차이가 있는데 자기 표현의 글쓰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는 게 학습적인 글쓰기가 있어요. 작문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보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문제야? 감동의 즐거움을 글쓰기. 요거는 바로 뭐가 된다? 성찰의 글쓰기죠. 성찰의 글쓰기는 그 위에가 바로 뭐예요? 자기 표현의 글쓰기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기 표현의 글쓰기. 바로 요거도 있고. 그 다음 요것도 보세요. 요게 바로 천재의 이제 체계입니다. 요게 천재 노무현과 천재 박영목인데,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던 바로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뭐하나? 구성주의의, 그랬죠. 교육을 도입한 첫 번째 원조가 박영목 교수입니다. 노명원과 박영목 교수인데 아직까지 박영목 교수는 바로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의 대부분의 후배들은 이분들의 제자들이고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수능 때 그랬잖아요. 수능을 도입한 이제 우리가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선생님이 활동을 오래 이제 연구를 같이 하고 작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기에 이제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경력이 화려한 이유도 여기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회, 이거 똑같습니다. 알겠죠? 중학교 1학년은 보세요. 몇 개밖에 없어요. 뭐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뭐야? 통일성. 여기죠. 그죠? 그렇잖아요. 출판사가 다르지만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삶에 담긴 글쓰기. 요게 조금 있지만은 감동적 글쓰기, 이게 전부 감동적 글쓰기입니다. 그지? 그 다음 매체 자료 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매체 문제가 영상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는 바로 뭐야?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잘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단어는 바로 요것이 바로 성취 기준입니다. 알겠죠? 여기 성취 기준. 요 성취 기준을 쓰기 위해서 요 단원을 교과서로 단원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중학교 2학년은 어떻게 돼 있다? 바로 하는 거예요. 주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문 쓰기. 설명문 쓰기는 아까 말해서 어느 글입니까? 위에가 정보 전달의 글쓰기죠. 그죠? 설명문 쓰기.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거야? 다양한 표현 활용하기 글쓰기. 표현하는 글쓰기.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그랬잖아. 설명하는 글쓰기 이렇게 이제 쭉 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이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보면 어땠습니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중3이죠. 중3은 또 뭐로 갑니까? 우리 중요한 것이 뭐로 돼 있어요? 주장하는 글쓰기입니다. 그렇죠? 주장하는 글쓰기. 그랬잖아요. 주장하는 글쓰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요? 문제 해결의 글쓰기, 그 다음에 보고하는 글쓰기, 쓰기 윤리, 보고성이지. 항상 보고서가 나오면 따라다니는 게 쓰기 윤리가 됩니다. 알겠죠? 쓰기 윤리.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같이 알아두면, 그럼 문제 해결 글쓰기. 이게 이제 중3에서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작문은 교과서가 전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 중심으로 돼. 그래서 아까 여러분 내용 체계할 때 작문은 바로 실제. 왜 그러냐면은 작문은 한 편의 글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완성된 글을 가지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 독서는 바로 이미 한 편의 글이 있는 걸 가지고 읽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 독서는 바로 기능 중심입니다. 이게 의미 구성행위이기 때문에 기능.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면은 독서는 첫 번째 특성으로 어떤 게 올라가 있어요? 의미 구성행위, 요게 딱 더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문제 해결 행위, 요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작문의 특성은 첫 번째가 뭐로 되어 있어요? 문제 해결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문제 해결 행위로. 그러니까 독서는 읽어가지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읽기이기 때문에, 이해 영역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잘 알잖아요. 쓰기나 작문은 표현 영역입니다. 표현 영역. 그 다음에 읽기는 무슨 영역이에요? 이해 영역입니다. 이해 영역. 그 다음에 바로 말하기, 듣기와 말하기는 무슨 영역입니까?
그러니까 화법은 뭐 하는가? 이해와 표현이 동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는 이해하는 거고 내가 말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된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법은, 그래서 화법을 선생님이 제일 나중에 하는 이유가 바로 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해와 표현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작문과 뭐를 해버리면 독서를 해버리면 화법이 쉽다는 겁니다. 왜? 이미 이론은 다 배웠으니까. 그렇죠? 이해하는 이론, 표현하는 뭐 이론, 단지 뭐만 알면 돼요? 바로 작문과 독서는 바로 문자 언어를 가지고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화법은 뭐야? 구두 언어를 가지고 한다. 그 차이법. 그러니까 이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법이 2주밖에 안 하는 이유가 이론을 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뭐 하는 게 작문하고 독서할 때 뭐 하는 게 다 알기 때문에 단지 구두 언어의 특성하고 실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가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중학교는 3년 동안 할 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다음 여기 저 프린트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 교과서 단어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요 내용들은 전부 다 이 단원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주는 거는 아까 말했던 학습 노트 앞쪽에다가 쳐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1주차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다? 앞에다가 항상 뭘 한다? 표지를 할 때 이 흰 걸 하지 말고 색지를 하나 넣으세요. 알겠죠? 색지를 하나 넣어가지고 1주차, 그쵸? 그 자기가 써가지고, 그 예쁜 캐릭터도 좀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주차 프리파일하고 학습 노트 칠하고, 그 다음 2주차 할 때 또 색지 하나 넣어가지고 2주차 이래서 하나 또 칠하고, 알겠죠? 그 다음 뒤에 프린트 칠하고. 그러니까 학습 노트하고 프린트를 계속 칠할 수 있는 그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파일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그냥, 뭐, 여러분 그냥 비닐 파일에 그냥 끼어 다니지 말고, 안 그러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 소환을 할 테니까, 그때 몇 주차 준 파일 봅시다. 이렇게 선생님 소환을 할 테니까. 알겠죠? 선생님도 그 파일을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 확인을 할 테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통하는 글 쓰기, 설득하는 글 쓰기, 그 다음 여기 쓰기 과정 성찰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점검 조절에. 여기 이제 우리가 고쳐 쓰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는 게 상위인지 전략이 되는 겁니다. 과정, 점검 나오면 과정 딱 나오고 점검 나오면 전부 상위인지 전략입니다. 그걸 또 초인지 전략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 중심의 글쓰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략 중심의 읽기다. 그러니까 점검, 과정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많아. 초인지. 과정이라면 또 뭐 사고 이러면 그저 사고, 구술, 사고 행위다. 이런 문제 해결이다. 이런 말이 딱 나와야 됩니다. 과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많아. 과정은 선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기적으로 이루어진다. 회기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된다? 바로 초인지, 상위인지가 작용한다. 그러니까 쌤이 항상 말해도 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 나올 단어가 필수 단어 연계고리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이야기했다? 키워드를 한 개씩 외우라 이 말. 단어로 중심으로 외우라 이 말. 알겠죠? 단어 중심으로.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과 성찰하는 걸 쓰기. 그 다음에 여러분 똑같잖아요. 보세요. 출판사가 여기는 이제 보세요. 뭐로 돼 있다? 박영목 교수를 이제 항상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 교재가 제일 필수적입니다.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고등학교 교재에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지금의 바로 우리가 교육 과정이 가장 충실하게 제일 잘 돼 있는 교재가 바로 천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천재가 바로 현직 교사들한테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일 많이 제공해줘요. 출판사도 제일 큽니다. 작업력도 제일 좋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여기고, 그 다음 그래서 천재는 바로 2개가 나옵니다. 중학교도 2개가 있지만 고등학교도 2권이 나와요. 그랬잖아. 천재박이 있고 천재이가 있습니다. 그랬잖아. 중학교는 천재박과 천재노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천재를 2개는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잖아. 책을 준비하려면 그 다음에 뭐 하나?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책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랬죠. 미래. 여기 선생님이 내가 여기 예전에 교과서하고 지도서를 쓰고 모든 문제집을 많이 썼던 출판사니까 선생님의 애정이 좀 많이 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합니다. 요걸 이제 우리는 보면 되고, 똑같은 요 3권을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에 신사고 요걸 이제 많이 쓰죠. 이제 요게 신흥 여기는 하나의 떠오르는 하나의 새로운 이제 신세대 어떤 출판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요 4권을 이제 우리는 분석. 그러니까 출판사만 다르지 보세요. 뭐가 됩니까?
아까 말했어 뭐예요? 교과서 단어는 뭐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뭐 개론서를 많이 사는 대신에 뭐 하나 교과서를 많이 구입하세요. 알겠죠? 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 지도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과서는 여러분 뭐가 없기 때문에 해설이 없기 때문에 뭘 하는데 좋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바로 뭐 하나 환기하고 그 교과서는 문제만 있기 때문에 활동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만 하는 거에 내가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정교하고 조건 분석하는데 아주 훈련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서를 보고 자꾸 해설서를 보고 익히려 하지 말고 해설서를 보면은 내용 체계를 어떻습니까? 그렇죠. 암기를 잘 못해요. 내용을 외우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유추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세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유추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 뭐가 있을 거다, 이럴 거다는 생각할 필요가 읽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교상 지도서를 많이 보지 말고 그랬잖아요. 교과서를 자꾸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게 한 문제를 못 하더라도 좋으니까 교과서를 처음에는 자꾸 보세요. 알겠죠? 처음에는. 그 다음 교과서에다가 거기다가 뭐나 답이나 있는 거 쓰지 마세요. 왜? 써버리면 다음에 볼 때 도움이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바로 교과서는 그대로 두게만 그 하나의 노트에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그런 교과서는 한 번만 보는 게 연중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볼 때 쓴 답. 그랬잖아요. 두 번 볼 때 쓴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것이 계속 남아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의 그 교과서를 보서 답을 쓰더라도 노트 하나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단원별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단원별로. 그렇죠. 그게 왜 그런다면 1단원에 뭐 하는 거예요? 1회차 볼 때, 2회차 볼 때, 3회차 볼 때 답이 비교할 수 있도록. 1, 2, 3을 1, 장, 2장, 3장에 하지 말고 그러면 또 2회차 볼 때 또 끌어와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책처럼 한 단원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원스톱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트를 아예 많은 게 나는 3회도 가겠다 이러면 뭐예요? 1단원을 3장을 배워두세요. 그렇죠? 그 다음 3장, 4페이지부터 또 2단원. 또, 그렇잖아. 3장 배워나는 것도 뭐예요? 그랬잖아. 7페이지부터 뭐 하는 거예요? 3단원.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놔라 이 말입니다. 답안 작성을. 그러니까 그게 1회도 갈 때, 2회도 갈 때, 3회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변화폭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저번에는 뭘 알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지 몰랐는데 뭘 알게 됐다. 또 한편에는 꼭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많아. 저번에 몰랐던 것만 새로 아는 게 아니고 저번에는 알았는데 이번에는 답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억력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저번에는 나는 답을 잘 쓰고 알았는데 왜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걸 3회도 갈 때는 절대로 앞에 걸 읽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냥 책만 보고 쓰는 겁니다. 문제만 보고 자꾸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앞에 쓸 때 1회차 할 때 답하고 2회차 할 걸 이제 비교를 합니다. 써놓고 그게 바로 무슨 공부입니까? 상호평가입니다. 알겠죠? 상호평가. 상호평가. 일종의 동료평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동료평가. 그러면 동료평가하면은 뭐 하는 게 뭐 하는 거 좋다 그랬어요. 내 것을 뭐 하나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걸 정교할 수 있고 그 다음 내가 뭐예요? 잘못된 걸 수정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걸 뭐 하나 보완할 수 있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답 그것이 바로 뭐예요? 평가 기준이 된다 그랬죠. 평가 기준. 그래서 뭐 하나 비평적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동료가 그렇죠. 내 것을 비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된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많은 게 그런 아량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력이 생긴다는. 그다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판적 듣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을 정립할 수도 있다는. 그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평가할 때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좀 알아둡시다. 여기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좀 알면은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과서 단원으로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두세요. 그렇죠. 독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독서고 지금 오늘은 우리 어디까지 한다? 작문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독서할 때 또 요걸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독서나 화법도 교과서를 이렇게 한번 봐두세요. 교과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국교로는 그렇죠. 교과 교육론은 교과서를 절대시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를 가장 비중을 많이 둬야 될 게, 즉 교육과정 해설과 성취줄과 교과서를 가장 절대시 여겨야 될 게 국교론입니다.
이제 교과 교육론입니다. 화독작은 바로 무조건 많은 거예요. 교육과정 해설서와 성취준과 교과서를 절대 신호로 모셔야 됩니다. 그거를 거의 독파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해당하는 게 문학입니다. 문학은 국교론에 비해서 50%밖에 중요도가 교과서나 교육과정 해설서나 성취기준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 정도. 그 다음 문법은 10%도 안 됩니다. 교과서라든지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10%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뭐야? 지식 위주라는 겁니다. 알겠죠? 지식, 암기 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바로 많은 거예요. 개론서를 보든 무슨 책을 보든 다 똑같습니다. 암기만 해버리면 되니까. 왜냐면 문법이잖아요. 문법. 학교 문법이니까 바로 뭐예요? 어느 교수가 쓰든 많은 거예요. 문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내용 체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법이니까. 학교 문법이니까.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알겠어요?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교육과정 해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왜? 헌법 조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교과서라든지 교육과정이나 해설 이런 게 별 필요가 없어요. 단지 문법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교육과정에서나 성취유전은 뭐 하는 거예요? 안내 역할을 합니다. 뭐를 중심으로 봐라. 거기에 보면 뭐를 중점으로 봐라. 뭐 고려하라. 요거만 제시되어 있어요. 문법 할 때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그래도 좀 많은 거예요. 용어가 그게 이제, 문학은 우리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뭔가 일반화 이야기했죠. 문법은 불문법이고, 그랬잖아요. 소위 말해 성문법이고, 선생님, 저 착각을 자꾸 하네. 성문법이고, 문학은 불문법이기 때문에 관습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관습을 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과서와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과는 바로 교수 방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 국가에서 정해주는 교수법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과 성취기준과 바로 교과서를 절대 신봉을 해라. 그 다음 그걸 하면서 그때부터 좀 미진한 거는 개론서를 가지고 보완하라. 알겠죠? 항상 강조합니다. 개론서를 가지고 하는 거는 개론서는 백과사전이다.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하고 하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가 이제 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작문을 공부하기 위한 바로 어떻습니까? 강좌가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보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바로 뭐다? 기출, 작년입니다. 요거는 항상 강조하지만은 여러분이 기출은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기출은. 그러니까 다 외우면 제일 좋지만 항상 전의 연도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내가 3년 차 하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외우면 2020년 걸 또 외우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것부터 퍼펙트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를 자꾸 점검하세요. 그러면은 요것이 바로 우리 간단히 설명을 하고, 요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제시문이고 요게 문제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바로 성취기준과 교과 교육과정 영역입니다. 그러면 요것만 보면은 요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키워드가 요게 다 들어있어요. 요 해설서에. 요 해설서에. 그걸 이제 여러분 확인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왜 1, 2월 달에 교육과정 해설과 성취기준을 먼저 하는지가 아마 요걸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1월 달부터 개론서 위주를 했던가 하는 걸 여러분한테 조금 각성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자가 아니고 수험생이기 때문에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 그렇죠. 나올 문제를 맞추니까 요걸 이제 중심으로 본다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첫 주에 그랬잖아요. 작문 교육에 여러분 독서 교육에 우리가 화법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1, 2월 달에 하는 여러분 간단한 소개 강의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작문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